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좀 새로운 그런 소식을 갖고 왔는데요. 이미 썸네일로 확인을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캐나다로 워홀을 떠납니다. 좀 갑작스럽나요? 오늘은 그래서 저처럼 워홀을 가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워홀의 A부터 Z까지 제가 어떻게 준비하고 뭘 준비했는지 알려드리는 그런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밑에 타임라인을 달아둘 테니까 넘겨가면서 필요한 정보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첫 번째는 저의 워홀 신청 계기인데요. 생각해보면 가장 큰 이유는 세계를 좀 넓히고 싶다는 그런 욕심 때문인 것 같아요. 뭔가 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더 많은 것들을 보고 느끼고 경험하고 이런 것들로 제 안에 있는 세계가 좀 더 확장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가지고 해외살이에 대한 경험을 해봐야겠다 이런 나름의 목표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캐나다를 선택한 이유인데요. 저는 약간 자연환경이 좀 중요했어요. 도시가 발달된 곳보다 자연이 좀 많이 있는 곳을 가고 싶었고 그리고 본디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주변국들을 얼마나 더 여행할 수 있나? 그런 것도 하나의 조건이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생각했던 건 뉴질랜드, 호주, 캐나다 사실 딱 요 정도만 생각을 했었어요. 그 당시에 제가 인터넷으로 막 뒤져보고 알아볼 때는 다른 그런 국가들보다 이 세 개가 가장 많았고 그리고 좀 먼 나라에 가고 싶었어요. 주변국들 말고 기왕 가는 거 좀 먼 나라에 가자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 개로 처음에는 추렸었는데 일단 호주는 되게 넓고 덥고 그리고 뭔가 농장에서 일을 한다는 그런 이미지가 좀 많았던 것 같아. 근데 저는 농장에서 일하는 것보다 사람들이랑 소통하고 더 많이 이렇게 말하고 이런 것들을 좀 주로 가져가고 싶었기 때문에 첫 번째로 호주를 제외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가 남았는데요. 캐나다랑 뉴질랜드. 근데 저는 성격상 가만히 있는 걸 잘하면서도 뭔가 약간 심심해하기도 해. 그래서 뭔가 시끄러운 데도 필요해. 근데 나만의 그 조용하고 자연을 느끼고 힐링하고 무릉도원 이런 것도 필요해. 그래서 두 가지를 좀 조사를 많이 했죠. 그 뉴질랜드는 되게 자연이 엄청 많대요. 자연이 엄청 많아서 좋은데 한 4, 5시만 되면은 가게들이 싹 다 문을 닫는데 그래서 뭔가 자기 개발 시간이 되게 많이 주어진다고 하더라고요. 후기를 보니까 처음에는 심심했는데 나중에는 그 자기 개발 시간 동안 내가 뭔가 더 생산적인 일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도움이 됐다 이런 얘기가 많긴 했지만 뭔가 그 혼자의 여유 있는 시간이 너무 많고 내가 놀고 싶어도 놀 환경이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연스럽게 뉴질랜드도 챙겼습니다. 그래서 남은 게 캐나다였습니다. 캐나다에는 뭔가 자연도 그렇고 이런 도시들도 발달할 만큼 발달해 있고 밤문화, 밤에 도시 내에서 뭐 축제 같은 것도 하고 그리고 새로 사귄 친구들이랑 막 이렇게 떠들고 가끔은 펍도 가고 이런 그런 분위기를 느끼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좀 형성되어 있는 게 캐나다인 것 같아서 캐나다로 결정을 했고요. 세 번째는 도시. 도시는 결론적으로 제가 가기로 한 곳은 빅토리아라는 곳인데요. 빅토리아는 지금 보시면 여기 캐나다인데 밴쿠버랑 가까이 있는 서쪽의 섬이거든요. 여기를 선정한 이유는 일단 크게 봤을 때 밴쿠버랑 토론토. 근데 토론토는 되게 춥대. 엄청 춥대요. 근데 밴쿠버는 그거에 비해서 덜 춥긴 한데 비가 엄청 많이 내린대. 그리고 토론토는 조금 더 발달된 도시들의 그런 느낌? 그에 비해서 밴쿠버는 뭔가 자연이랑 도시가 어느 정도 섞여 있는 그런 느낌이라고 저는 사전조사를 했었어요. 그래서 난 둘 중에 선택하라고 하면 밴쿠버를 가야겠다. 왜냐면 난 비 오는 것도 그렇게 싫어하지 않고 일단 자연을 기본적으로 너무 좋아하니까 밴쿠버를 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죠. 그래서 밴쿠버를 가기로 처음에는 결정을 했었는데 왜 거기서 빅토리아로 바뀌었냐? 밴쿠버랑 토론토가 어쨌든 워킹홀리데이로 사람들이 캐나다 내에서 많이 오는 곳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 지역 내에 찐 캐네디언이나 실제로 그 캐나다 사람들의 문화권을 내가 즐기고 느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보다도 이민자들이 엄청 많이 섞여 있어서 내가 다양한 문화들을 받아들이는데 더 좋은 게 밴쿠버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워홀을 가는 목적도 그렇고 하고 싶었던 게 진짜 그 캐나다 사람들이 사는 그런 분위기와 느낌을 내가 느끼고 그 문화 속에서 같이 살아보는 경험을 하고 싶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안 되겠더라고. GPT한테 바로 뭐 워홀러들이 많이 가는 캐나다 내 도시들 추천해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쭉 이렇게 나오니까 제가 그거에서 한 7위인가 6위인가 정도 됐던 빅토리아를 선택한 거죠. 또 다 이렇게 하나씩 서치를 해봤는데 빅토리아가 약간 휴양지 느낌이다 보니까 사람들도 다 웃고 있고 그리고 일자리도 꽤 있고 바다를 볼 수 있다는 그 장점이 저한테는 좀 컸던 것 같아요. 저는 뭔가 바다가 보이는 그런 마을에서 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바다를 볼 수 있다는 장점도 저한테는 좀 컸던 것 같습니다. 밴쿠버도 포기하고 토론토도 안 가고 빅토리아로 결정을 하게 됐다라는 점. 네, 제가 어제 빅토리아에 지금 교환학생으로 다녀온 친구랑 같이 밥을 먹으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약간 잘못된 정보가 있어서 좀 정정을 하려고 다시 켰습니다. 일단 제가 빅토리아로 선택한 이유에 뭔가 찐 캐네디언이 많고 그 분들의 문화를 느끼고 싶어서 빅토리아로 선택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약간 잘못됐어요. 빅토리아 다녀온 친구가 얘기를 해줬는데 빅토리아 자체가 은퇴하러 오신 분들이 휴양하는 느낌의 그런 평온하고 조용하고 잔잔한 도시의 그런 느낌이래요. 젊은 연령층보다는 나이대가 있으신 분들이 더 많고 그리고 빅토리아 내에도 되게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많이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뭐 일본인, 중국인, 뭐 히잡 쓰신 분들 이런 분들도 다 그냥 계신다고 해요. 친구는 오히려 토론토랑 밴쿠버 여행을 갔을 때 좀 더 젊은 캐네디언들을 많이 만났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약간 좀 사바사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친구는 되게 빅토리아가 안전하다고 느껴졌대요. 다른 토론토나 밴쿠버 갔을 때보다 되게 안전하고 심적으로 편안함을 많이 느꼈다고 해서 워홀을 처음 간다라고 하시면 빅토리아도 그거대로 또 좋은 장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어제 그 얘기를 듣고 한 6개월 정도는 빅토리아에서 좀 안정적으로 생활을 해보고 6개월 이후에 토론토나 밴쿠버로 이주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워홀에 가시려는 목적에 따라서 신중한 도시 선정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요, 신청 과정인데요. 사실 이 신청 과정은 그 네이버에 캐나다 워홀 카페라는 그 네이버 카페가 있어요. 근데 그 카페에 들어가시면은 뭐 가입 신청 이런 거 처음에 필요한 과정만 거치면 어떻게 신청하는지 인비테이션 신청부터 프로파일 신청 막 이런 거 다 단계별로 되게 세세하고 자세하고 정확하고 친절하게 다 나와 있거든요. 정말 그걸 보면은 못할 수가 없게끔 다 떠먹여줘요, 정답을. 그래서 그거 보시면서 차근차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그걸로 하나씩 이렇게 보면서 했는데 진짜 너무 감사해요. 그 카페 분들. 신청하는 그 인비테이션이었나? 프로파일? 그거를 빨리 넣으면 빨리 넣을수록 뭔가 당첨될 확률이 높다고 하니까 잘 읽어보시고 워홀 가려고 준비하시는 분들은 일찍부터 좀 알아보시고 신청하시면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5번째는요, 항공권인데요. 그 TA 항공에서 뭔가 브랜드 리브랜딩 때문인가? 되게 항공권을 파격적으로 할인해주는 걸 최근에 했었거든요. 그래서 막 캐나다도 29만 원인가에 보내주고 이런 것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저는 그 안에 들지 못했고 저는 그것 때문에 할인을 받은 건지 모르겠지만 한 55만 원대? 50 얼마대로 결제를 했습니다. 최소 1년이기 때문에 돌아오는 비행기는 예매를 못했고요. 가는 편도 티켓만 해서 한 50 얼마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6번째 임시 숙소인데요. 빅토리아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빅토리아 내에 호스텔 사이트를 알아보니까 그 오션 아일랜드인가? 그 호스텔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거야. 근데 그 호스텔의 평점이 약간 애매해. 너무 뭔가 약간 좀 도박이야. 어떤 평을 보니까 막 아침에 조식도 주고 저녁에도 뭐 주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친절하고 막 이런 그런 후기도 있었는데 또 어떤 거 보니까 새벽에 누가 제 방문을 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뭐 바람 소리일 수도 있지만 뭐 비밀번호까지 눌렀던 것 같아요. 뭐 이런 그런 불미스러운 그런 후기들도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나 처음 가는 건데 나 지금 모든 1년치 짐을 다 들고 간 호스텔일 텐데 짐 잃어버리거나 뭐 벌레 같은 거에 크게 물리거나 아니면 뭐 체크인 같은 게 문제가 생기거나 이러면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호스텔을 못 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그 네이버 카페에다가 어떤 분이 저가 가는 그 일정이랑 똑같이 임시 숙소를 구하시는 분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한테 저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을 드렸습니다. 혹시 호스텔 이렇게 해가지고 좀 걱정이 돼서 그런데 괜찮으시면 저랑 같이 숙소를 잡아서 반띵을 하면 어떠냐, 이렇게 제가 먼저 제안을 드렸는데 그쪽에서도 너무 흔쾌히 좋아요 막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진짜요? 다행이다, 감사합니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방을 예약을 했고요. 랭포드 쪽에 있는 에어비앤비를 예약했고 반반씩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유심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캐나다 워홀 카페에서 굉장히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을 한단 말이죠. 워홀용 보험도 제공을 하고 유심도 제공을 하고 집 같은 것도 매물도 올라오고 되게 다양한 것들이 필요한 것들이 올라오는데 그 중에서 유심도 있어가지고 저는 여기에서 유심을 가입할 예정입니다. 아직은 가입은 안 했는데요. 가입을 이제 하려고요.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그 한국에 지금 제가 KT를 쓰거든요. KT 고객센터에 전화를 해서 문자 수신 정도만 되는 걸로 요금제를 바꿔놓고 그 다음에 갈 예정입니다. 8번 보험. 보험 역시 캐나다 그 월카페에 한 2개 정도의 지금은 보험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마이뱅크랑 삼성화재였나? 어디 거가 2개가 올라와 있는데 유튜버 분들의 그 후기를 찾아보니까 거의 다 마이뱅크로 보험을 가입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마이뱅크로 보험을 가입했습니다. 보험 관련해서도 너무 간략하게 얘기를 드린 것 같아서 좀 더 설명을 덧붙이자면 사실 처음에 바로 마이뱅크로 하려고 했는데요. 들어가 보니까 보장 내용이 너무 간결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험이랑 뭐 돈 계산 이런 거에 되게 취약한 그런 두뇌인데 그래서 이거 이렇게 해도 내 몸뚱아리 괜찮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뒤늦게 카카오랑 신한이랑 뭐 여러 개를 비교를 나름 해봤는데 보장들은 거의 대부분 비슷한 것 같긴 했고요. 그리고 마이뱅크보다 뭔가 사망보험금이나 해외 이송비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높은 곳도 있긴 한데 결론적으로 제가 다시 왜 마이뱅크로 돌아왔냐면 어쨌든 해외는 현실이잖아요. 근데 무슨 일이 생기거나 다쳤을 때 필요한 서류 준비하고 뭐 제출하고 이런 것들은 다 제가 해야 되는 일이란 말이죠. 한국에 있는 친구들이나 가족들이랑은 시차도 일단 안 맞고 그런 걸 생각했을 때 워홀러 분들이 이미 마이뱅크로 많이 선택을 하셔서 보상 어떻게 받는지 이런 과정들을 블로그로 쫙 엄청 많이 데이터를 쌓아두셨어요. 그래서 마이뱅크로 가입을 하면 제가 뭔가 쉽게 일 처리를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걸 보고 내가 빨리빨리 처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접근성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마이뱅크를 선택했습니다. 저는 360일 조금 넘게 가입을 했고 한 26만 원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9번 카드 및 뭐 돈 같은 거. 이거는 사실 저는 초기 비용으로 한 500만 원 정도를 들고 갈 생각이에요. 그 돈에서 뭐 비행기 값이랑 이런 거 뭐 제하고 할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4,500 정도를 들고 갈 예정인데요. 현금을 생각보다 안 쓴다고 하기도 했고 한 100 정도만 현금을 만약에 들고 갈 거면 들고 가고 나머지는 다 트래블 로그, 트래블 월렛 이런 카드에 넣어서 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원래 제가 트래블 로그만 있었는데요. 가기 전에 트래블 월렛 카드도 발급해서 최대한 많이 가져갈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10번. 그 외의 것들인데요. 저도 캐리어를 28인치로 가장 큰 걸로 예매를 하기도 했고 그리고 빅토리아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밴쿠버 공항 갔다가 밴쿠버 공항에서 빅토리아까지 또 갔다가 빅토리아 공항에서 아래에 숙소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로 또 내려와야 되거든요. 버스를 타고. 그래서 버스 같은 거 어떻게 타는지 미리 알아두기. 그리고 빅토리아는 그 버스를 약간 하루 요금처럼 뭔가 기사님한테 뭘 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요금제를. 뭐 몇 번 탈 건지 끊는 건지 아니면 원데이 패스 같은 게 있는 건지 그런 걸 끊는데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리 알아보고 현금 어느 정도 준비해 두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동전 지갑 같은 것도 미리 챙기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제가 다음 영상에서 준비물 싸는 그런 영상으로 쫙 체크리스트 만들어서 파일 공유할 테니까요. 그때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총 비용에 관한 정보도 제가
엑셀화를 하든 어떤 정리를 하든 해서 나중에 추후에 여러분들 보실 수 있게끔 정리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가. 네,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에게도 참 쉽지 않은 결정이었는데요. 이게 영어 공부를 맘 편하게 다 하고 가면 뭐 일을 구하는 것도 그렇고 집을 계약하는 것도 그렇고 되게 편해질 문제들이 많다고 해요. 그래서 저도 영어 공부를 틈틈이 하려고 노력을 했으나 결론적으로는 제가 충족할 만큼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도 걱정이 굉장히 많이 되는 상태이고 지금 1월 20일에 제가 나가니까 한 달 하고 일주일 정도 더 남았는데 지금부터라도 영어 공부를 해서 뭐 바뀌는 게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지금부터라도 영어 공부를 좀 해야 될까 그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사실 제가 가장 두려운 건 이게 워홀을 하다가 돌아오시는 분들도 많고 유튜브에 워홀 관련된 것만 쳐도 워홀 절대 하지 마세요 이런 그 겁을 주는 그런 문구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저도 당연히 나 진짜 잘못 선택한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생각 몇 번 했었는데 질에 겁을 먹지 않고 제 이 몸으로 부딪히기 위해서 일단 가기로 결정했지만 사실 이렇게 말해놓고 1개월, 2개월, 3개월, 100일도 채 못 채우고 돌아오게 되는 게 내가 아닐까라는 생각에 사실 좀 많이 불안하고 걱정이 많이 되는데요. 어떡하겠어요. 저 스스로를 믿어야죠. 네, 열심히 지금 이럴 시간에 하나라도 더 외우고 하나라도 더 공부해서 좀 더 평탄한 워홀 생활을 만들어 봐야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다음에 만나요. 그리고 캐나다에서도 제가 그 취미 찾는 거 하고 있었잖아요. 그거는 캐나다에서도 변함없이 할 것 같아요. 왜냐면 그냥 정말 말 그대로 취미 찾는 거니까. 진짜 갈게요. 안녕. 빠이. 목 다 쉬었어. 아빠. 잘 자요.